진정할 수 있습니다. 살인, 사이비, 성폭력 등 악인들을 취재했던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 이번에는 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잡숴봐. 잡아 던져. 시즌 1보다 더 강력해진 악인들의 이야기. 조금 뭐 무도 쪽이 아닌가. 하기 싫어. 그럼 퇴사를 해요. 기가 찼죠. 어디가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 시즌 2 지금 시작합니다. 여수에서 일어난 한 사기 범죄. 라는 사람이 운동 상벽살 거기를 운영했어요. 천안인가 뭐 거기다 건물도 몇 개고 200 몇억 불 갖고 내려왔고. 전청소랑 똑같네요, 진짜. 전청조와 똑같은 범죄행위를 벌인 이 사람은 사기꾼 전청조의 아버지였던 건데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청조의 아버지였죠. 휴대폰, 차량 리스, 인덕션, 서빙 로봇. 저희 집 담보를 받아서 했고 차도 렌트를 2대를 빌려가지고 지금 그것도 저가 빚을 갖고 있고. 그는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고 당시 와이프라고 부르고 같이 동업을 했던 여성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현금으로 사주고 성형외과도 데려가서 리프팅도 해주고 남들이 봐도 너무 잘해주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처음에 현금 박스를 가지고 들어오셨다던데. 부모님이 수백억대 자산가인데 고깃집을 20몇 개를 동시에 가지고 돈을 뭐 200억 이상을. 코로나가 오면서 이 가게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하니까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코로나로 가게 영업이 어려워지자 그는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하더니 가게를 내놓게 됐는데 오랫동안 안 팔리다가 드디어 팔렸대요. 계약금이 조금 들어왔는데 그 현금을 가지고 그대로 사라졌대요. 그 여자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게 지금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이 쓰던 박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놔두고 갔는데 저희 너무 궁금했죠. 이 사람 대체 누굴까? 전창수 후배 이라는 사람이야. 6천만 원을 사기당했어, 전창수한테. 그리고 이 사람 주민등록증 가지고 도망갔어. 후배에게 6천만 원을 사기친 뒤 그의 신분으로 고깃집을 운영했던 전창수. 천안에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를 해서 그 2018년부터 사실은 경찰의 수배 상태인 인물이었는데요. 천안에서 이미 사기를 친 뒤 신분을 바꿔 여수에서 사기를 친 것이었죠. 우리한테 마형 고발을 했었으니까. 이 모습이었다고 사실 수배 전단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림새로 다녔다는 거예요. 저 옷을 너무 많이 봤어요. 공개 수배 전단 속에 사진에 있던 그 복장으로 여수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가게, 고깃집 가게에 접근을 해서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죠. 연인 관계로 접근을 했죠.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비싼 선물 등으로 이제 환심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가게 오면은 느닷없이 팔찌를 하나 갖고 와요. 그러니까 청조가 막 그렇게 선물했듯이, 차 선물하고 뭐 했듯이 벤츠를 2개를 자기 거 까만 거 내 거 하얀 거 하나 계약해놨다고. 아, 선생님도 혹시 그럼 벤츠를 받으셨어요? 받기는 뭘 받아. 계약만 했다 그래서 돈만 가져갔지. 가끔가다 의심을 내가 이렇게 한 번씩 할 때가 있었어. 돈을 막 너무나 돈을 많이 갖고 다 돈을 훌쩍훌쩍 쓰고 막 그러니까. 전창수도 전청조와 마찬가지로 로맨스 스캠을 주 업으로 삼는 이제 전업 사기꾼이었는데, 전창수의 수법은 뭐였냐면 부동산 관련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 법인의 사업 활동을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거죠. 투자를 억대의 투자금을 개인들로부터 받아서 잠적을 한 거죠. 전창수는 가면을 쓰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사기를 쳤는데 정작 가면을 벗은 그의 모습은 측근들의 전창수에 대한 묘사는 도벽, 경마 중독이었다. 그래서 전창수가 경마 중독이었다는 것과 전청조가 마필 관리사로 일했다는 것, 승마 선수라고 거짓말을 치고 다녔다는 것. 경마장에서 한 주에 억 단위의 돈을 썼던 그였고, 이 정도로 주머니에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 백장 되는 거 지금 그거 한 몇천만 원이. 유명하지. 유명해. 누구는 꾸네, 도박꾸네. 입만 열면 뻥해. 맨날 하시는 하루도 안 빼고 왔어.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 어렸을 때 나쁜 일 하고 그러다 보면 소년은 왔다 갔다 하고 성인 돼서는 또 힘자랑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2018년 6월에 사라졌던 전창수가
여수에서 점포 3개를 가진 삼겹살집 사장님이었다는 걸 저희 취재로 파악하게 된 겁니다. 은밀하게 숨어 지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당당하게 이름만 바꿔서 지내고 있던 거였죠. 그렇게 취재를 하다 잠적하기 한 달 전 딸 전창조와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청조가 문자가 왔더라고. 그때만 해도 아빠를 안 만났던데 아빠 저 청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전창수의 애정은 딸에 대한 애정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비밀번호, 4자릿수 비밀번호가 1101이었다고 해요. 전청조 씨의 생일이죠. 천안에서 사기친 돈을 은행과 경마장을 돌면서 현금으로 바꿔놨는데 그 현금 중에 일부를 전청조에게 줬다고 주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억 가까이 준 것 같아 내가 얘기는. 제주도에서 살던 전청조는 그 돈을 받은 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되죠. 그닥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2018년 후반에 와이프분이라는 분 데리고 오셨을 때부터 갑자기 자기 승마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비싼 프리뷰에 오래 살고 그때도 벤츠 타고 다녔거든요. 2018년 하반기 정도부터 전청조가 본격적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그 직후에 전청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던 전청조는 얼마 안가 잡히게 되지만 출소 후 그녀는 더 대담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또 돈을 벌지 얘네로 들어왔으니까 나 지금 사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호텔에 자기가 뭐 혼외자고 뭐 재벌 3세다 알려지면 안 된다. 은행 어플을 켜서 계좌에 51조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대주주이자 저희 부모님은 현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진짜 취준생이나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진짜 정직하게 되는 거라. 너무 웃겼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셨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그 자산의 출처가 뉴욕에 있는 얼굴 없는 회사의 CEO라는데 이게 맞는가요? 화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식사 중인 거 안 보이냐? 지금 그러면 나가보겠습니다. 제 방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전청조의 실제 민낯은 청조 씨는 지금 신용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 1등급이요. 신용카드를 20살 되자마자부터 계속 쭉 써왔어서. 전청조의 신용 등급이 최하위 등급이었거든요. 그냥 거짓말이 일상이 된 사람이다. 갑자기 대표님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한 이유가 일반인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결국에는 파라다이스 뭐 전필립 회장이 화났다. 왜 일반인들이랑 어울리지 말라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이라고 하면서 뭐 그거를 남기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받으려면 또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청조가 부활을 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뭐 파라다이스에 죽은 척을 한 거다. 그래서 아빠는 내가 죽은 줄 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던 전청조의 파국이 시작됩니다. 너 내 새끼 잡아먹으려고 나타났냐? 내 집에? 제가 경고 드렸죠. 지금 행위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현, 나 얘기 좀 하게 해도 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나 진짜 다시 나는 게 한 번만.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뭐냐면 이 남현희 감독이 전청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그리고 저희 악인 취재기 취재팀이 이번에 새롭게 입수한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남현희 씨는 진짜 파라다이스 혼외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거짓말 친 건 맞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끝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가요? 가담했냐와 몰랐냐는 굉장히 다른 질문인 거 아시죠? 확답은 못 드리지만 의혹은 던져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 난 계속 물음으로 답을 하죠.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뭐 2월 기자대행 사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청조는 뭔가 있는 것처럼 뭐 흘리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뭐 근거는 없다. 남현희 감독이 이런 사실을 모두 알았냐는 질문에 전청조는 항상 애매한 답변만 주었고 전청조 씨가 아니 남현희 감독도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를 정말 몰랐을까요? 처음에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이제 3월이잖아요. 근데 이혼을 한 건 7월 달이었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난 이걸 도저히 우리 가족한테 말할 자신이 없다. 말 못한다. 이제 둘이 찾아가서 전청조와 남현희 감독이 모친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느냐 말 되느냐면서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이게 지금 또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정말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가족들끼리 다 속여가지고 온 가족한테 큰 충격을 주고 울음바다를 만들고 또 이 와중에 이 상황을 보면서 전청조도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진짜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남현희 감독이 혼자서 산부인과를 가니까 임신 자체를 안 했다고 따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청조가 당황을 하거나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장 남현희 감독이 진료받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이 가를 막았겠죠. 안 된다고, 못 들어오신다고. 이제 신랑이가 좀 커지니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 들어갔대요. 진료받는 곳으로. 아유 지금 여기 산모에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진료실로 들어오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전청조의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알게 됐는 게 이제 인스타 DM으로 이제 자기가 연락이 왔었어요. 2015년도에 이제 청조가 이제 결혼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제가 돈을 송금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애랑 여자랑 같이 살려고 이제 어느 날 집에 딱 가니까네 애 양이 있길래 뭐 웨딩 사진 촬영도 했었고 그때도. 현우 씨는 6년 전쯤에 피해를 입은 전청조 최초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요. 알고 지낸 기간이 오래된 만큼 그만큼 전청조의 과거 사기 행각이나 과거 연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에도 전청조는 본인의 성 정체성을 남자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애 양은 유부녀였어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한테 청조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는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A양을 속였다고 하죠. 연인 관계를 유지한 수 씨도 점점 그 전청조의 거짓 허풍이나 사기 행각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 결별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별을 통보받은 전청조는 지금처럼 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경찰에게 끌려서 나갈 때까지 이 김미석 의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피해 회복시켜 줄 거고 내가 나와서도 갚을 수 있는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자. 현재 제 입장은 이렇고요.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내가 이제 빌린 거다. 이거는 사기친 게 아니다. 투자 부분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금전소비대차로 가서 민사적으로 해결하고자 이 사람이 차용증을 지금 쓰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체포되기 전 전청조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갔었고 전청조의 과거 사기 전과 같은 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던 시점에 피해자들이 전청조를 찾아가자 전청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난 이걸 빨리 대처하려고 해.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그 돈 받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랑 오늘 차용증 쓰고 차용증으로는 진짜 안 되지. 조용히 말해. 왜 안 돼? 또 뭔가 얘기를 더 하려고 하면은 조용히 해, 입 닫아. 이게 되게 독특한 건데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혼나야 되나?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전청소가 구치소에 들어가자 이젠 그녀의 엄마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데 차용증을 받아서 나오고 나서 1년 안에 갚는 거로 아니면 6개월 안에 갚는 거로 얘가 고소를 해서 나의 그 돈도 싫고 얘 좀 벌만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청소 거기다 플러스 몇 개월이에요.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나으시잖아요. 너는 얘가 뭐 감옥에 가든 말든 너한테 오는 이득이 없다. 넌 돈을 받는 게 낫지 않니? 그 대가로 이제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1,200원 하면 안 돼요. 조금 깎아주세요. 같이 본인이 나한테 지금 잘하면 내가 그 돈을 갚아줄 수 있도록 전청조 씨를 종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합의금을 1,300만 원으로 낮춘 후에 얘 태도가 재밌죠. 내가 좀 더 일찍 났어도 우리 아들이었을 거야. 그 나이 때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알죠.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게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뭐 이 정도면 정말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멈출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왜 멈추지 못했을까? 뭐 답은 아마 지나친 자신감, 본인을 과신하고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 내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것, 그게 사실은 최종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흥행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유명인이 등장했고 성을 바꿔가는 사기 행각이 있었고 재벌도 등장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안을 더 취재한 건 이런 흥행 요소 속에 가려진 사기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그 사기의 피해가 어떻게 남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였습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악인 취재기는 매주 금요일 웨이브에서 공개됩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